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 전해드릴 이채은입니다. 저는 코인 체크체크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지표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요즘에 코인이 너무 이슈라서 정말 포모 현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정말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요즘에 가장 핫한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망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 어떤 것들 나와 있었는지 끝에서 함께 살펴드릴 테니까요. 기대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트맵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1% 넘게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도 2%대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리플의 이 오름세는요. 전일의 큰 폭의 오름세에 비해서는 좀 축소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재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해도 될 정도로 빨간불들 켜져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빨간불은 좋지 않은 신호라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떤 이슈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걸까요? 그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리죠. 간밤에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 부근에 고점을 다시금 새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들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이 암호화폐 관련 뉴스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만 8천 달러 부근에서 또 신고점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참 새롭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신고점을 경신하는 비트코인 너무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살짝 주춤하다는 것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신고점을 다시 갈아치우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더리움도 살펴보시죠. 4,090달러 수준까지 오른 것인데 이 이더리움도 2021년 12월 이후로 다시금 최고점을 세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최고점이었던 곳은 4,878달러 정도 선이었으니까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 흐름이 잘 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비트코인이요. 신고점을 경신할수록 가상화폐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매도세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니까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촉각이 곤두서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또 이 비트코인의 파이가 커지면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에까지 그 훈풍이 불어넣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모습인데 내년에는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이 5천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의 주요 저항선이 어디냐 살펴봤더니요. 바로 4,100달러였습니다. 여기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다가도 4,100달러가 되면 다시금 줄어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1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주가인데 시장 심리가 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4,100달러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4,100달러를 돌파를 한다면 이더리움은 그 다음 주요 목표가인 4,863달러까지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4,100달러의 저항선이 심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작용해온 장벽이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4,100달러를 정말 돌파할 경우에 강세장이 정말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에 실패할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기는 해야겠습니다. 이 3,800달러 대의 지지선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인데요. 4,100달러의 저항선, 3,800달러의 지지선 꼭 확인해 보시면서 돌파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 나올지 확인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투자 리서치 업체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향후 전망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비트코인에 비해서 뒤처져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현재도 수급 불균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수급 불균형이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5,000달러 이상의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수요 공급 양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도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연속 17거래일 동안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점 이번에 짚어줬고요. 또 공급량 측면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총 공급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래 수수료 때문에 소각된 이더리움 코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9월 이후로는 공급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짚어줬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서 자금도 순유입되고 그렇게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증할 수 있다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5,000달러 돌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의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9%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던 리플인데 어떤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두고 리플과 테더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리플일 것이냐 아니면 테더일 것이냐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테더는 내리고 리플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리플이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이 더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가총이 3위 자리를 일단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리플이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확장해 갈지도 우리가 주목해봐도 괜찮겠죠. 이 리플은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소식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이름 RLUSD, 그러니까 리플 US 달러는 지난 밤부터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사실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 변동성에 있잖아요. 이 변동성을 조금 작게 만들어서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달러 또는 유로와 이 스테이블 코인 한 개를 매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리플 US 달러와 미국 달러가 1대 1로 연동이 되는 것이니까 코인 한 개가 1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은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달러 예금, 미국 단기 국채, 기타 현금 같은 등가물로 100% 담보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이를테면 100만 달러의 리플 US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100만 달러 상당의 미 달러 예금, 단기 국채, 현금 등가물이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코인의 가격이 1달러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상품의 가격은 크게 오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리플의 CTO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 가지 당부 사항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리플 US 달러의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포모식의 투자는 금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공포감 때문에 억지로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정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격 가치를 판단한 후에 진입해라라는 이야기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리플 관련 소식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더 뜨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 트럼프 효과가 얼마나 강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의 자산이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0조라는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실감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을 다 합쳤을 때 100조가 넘었다는 것인데 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팍스 이렇게 5개의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의 가상 자산 그리고 예치금을 합친 가격이 현재 115조 7,2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서 참 좀 놀랍기도 한데요. 지금 가상자산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이 10월 말까지만 해도 사실 65조 원 수준에 머물렀던 수치였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50조 원 가량이 불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어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그 원인으로는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자칭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가장 큰 원인이 됐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완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까지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도 살펴보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 돌파한 것도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소식 이후였고요. 또 비트코인이 국내 자산 거래소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그려낸 거 우리가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상자산을 향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신규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신규 자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많게는 2배까지 뛰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승분까지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확실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글의 시가총액까지 넘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7위에 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람코, 은, 테슬라, TSMC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수준인지 아시겠죠? 또 한국 증시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시총 합계를 다 합친 수준 2,348조 원도 이미 넘어섰죠.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 비트코인 시총을 넘기고 있는 기업은 현재 몇 개 되지 않아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정도가 있습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만이 비트코인을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 가량만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낸다면 구글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4%를 정말 이뤄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근접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실 트럼프 발훈풍이다라는 점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은 3년 만에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훈풍이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7주 연속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주간 연속 상승을 이뤄낸 것은 2021년 9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죠. 이듬해 거품이 꺼지면서 사실 2021년의 상승세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지금의 상승세는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겠고 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부터 비롯된 상승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수용이 암호화폐가 지닌 평판을 좀 높여줬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규제 리스크까지 감소를 시키면서 자금을 유입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미국의 주류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까지 이어집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차기 행정부에 또 선임하기도 했었죠. 이 트럼프가 폴 앤킨스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또 10만 달러를 돌파하기까지 했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행보들이 결국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유발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인기인가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을 사실 직접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투자자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ETF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주식들에 투자를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법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전략을 선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도가 있는 상품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드리자면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데 현재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올 한 해 동안 비트코인 매수를 통해서 400% 이상 급등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ETF 관련해서도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유입량입니다. 현재 4억 달러가 유입된 거 어제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4억 달러, 3억 달러, 또 4억 달러 많은 수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ETF만 이렇게 잘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ETF 유입량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유입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조 원어치를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추가 매수에 나섰는데 이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15,350개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밝히면서요.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1,544억 원에 달하는 수준을 매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는 계속 매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현재는 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우려하면서 가지고 가긴 해야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선 우리가 같이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말 투자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 부분을 탐욕 지수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포에 가까울수록 투자를 꺼리는 성향이 강한 것이고요. 탐욕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현재 살펴봤더니 70.24 정도로 탐욕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현재가가 어쩌면 단기적 고점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수치이거든요. 어제 급등세 보였던 리플의 경우에는 탐욕을 넘어서 매우 탐욕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가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꿈틀거리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당선인이 12월에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총 규모는 4,475만 달러 수준입니다. 정말 대규모인데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봤더니 이더리움을 3천만 달러 가장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요. 또 1,000만 달러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25만 달러는 온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암호화폐 프로젝트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트럼프와 관련해서 테마 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체인링크 또 아베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강세 보였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는요.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관련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해당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도 이곳에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또 이더리움, 체인링크, 아벨을 매수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 1,000만 달러 규모로 가장 크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체인링크와 아벨은 100만 달러 규모로 또 비교적 작은 비중이지만 큰 규모의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체인링크와 아베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것도 알아갈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아베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와 빗썸 국내 거래소에 에이브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름이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에선 에이브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는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이 가상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려는 유동성 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이 풀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디파이 통합 플랫폼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아실 수 있듯이 당연히 이더리움이 가장 큰 폭을 그려내고 있고 꽤 다양한 코인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짚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더리움이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취임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 앞으로 취임 전후로 해서 이더리움이 한 번 더 쭉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체인링크, 아베, 온도, 에테나를 매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종목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더리움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흐름이 이어졌는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 그려냈고요. 계속해서 성장세 보이고 있죠. 또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종목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잠시 꺾이는 모습이 있다가도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 한 달 동안 이뤄냈다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어떤 가상화폐 관련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쭉 보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도 다음 주까지는 어떤 이슈들이 이어질지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요, 은행 규제 기관에 대해서 축소 또는 폐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냐 했더니 이 은행 규제 기관을 대폭 축소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소규모 기업들이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IPO나 M&A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욱더 쉬워질 것이다라는 점도 짚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이 많아지니까 또 투자를 위한 자금도 많아지겠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더욱더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이 은행 규제 기관에 대해서 폐지를 추진한다라는 점이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요. 정보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도 이 비자금융 보호국인 CFPB의 폐지를 주장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맞물리면서 은행 규제 기관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크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표 발표가 되겠죠. 간밤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수,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0.5%로 발표됐던 수치가 이번에는 0.7%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0.6%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그 이상을 달성을 한 것이죠. 그 요인을 살펴봤더니 11월 그리고 12월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달이라는 점, 그런 특성을 함께 받아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오늘은 미국의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시면 사실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을 다음 분기엔 할 수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갈 것으로 바라봐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bp의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점도표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강력해서 뭐 그 부분은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보다는 앞으로 긴축 재정을 어떻게 날 것이냐 그 부분을 더욱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긴축 기조를 만약에 이어간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 소식을 좀 반길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지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축이 중단되면서 시장에 돈이 돌면 투자 자금이 몰릴 수 있고요. 코인 시장에도 수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이 외에도 앞으로 미국의 GDP, 실업수당 청구 건수, PCE,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모두 양호하게 발표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망까지 쭉 살펴보셨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